오늘은 입체의 표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체는 표현 방법에 따라서 입체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또 전혀 입체처럼 보이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입체를 표현할 때 방법을 조금 파악을 하고 표현하는 게 좋겠죠. 입체는 정육면체를 형태를 띠는 것도 있고 원통의 형태, 구의 형태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별해서 입체를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보면은 이런 입체를 육면체라 그래요. 육면체. 대체적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물건들 중에 이런 형태들이 많아요. 공산품이라든지 건물, 빌딩 이런 것들은 대략 이런 형태들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형태가 이런 원기둥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있어요. 병이라든지 심지어는 나무 둥치 이런 것들이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많죠. 파이프라든지 생각해 보면 이런 형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둥그렇게 생긴 공처럼 생긴 그런 물체들이 있어요. 축구공이나 농구공 이런 공들, 이런 형태들이 조합이 된 물체라고 생각을 하고 물체를 보면은 그 물체에 대한 이해라든지 입체적인 이해가 굉장히 빨라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결국에는 내 눈에 보이는 사물들을 어떻게 잘 그려내느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방법을 조금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 이 스케치를 잘 하는 빠른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물들을 바라볼 때 그것을 어떤 그 사물이 특징을 가진 개체의 사물이 아니라 이런 입체적인 것들이 조합으로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어떻게 조합이 되어 있느냐를 관찰을 하면은 입체를 그리는 과정이 조금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그렇게 그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그리는 그 건물이나 자동차 이런 따위들은 이런 육면체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죠. 육면체. 이렇게 보통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보는 빌딩의 형체들 이런 것들은 전형적인 육면체죠. 건물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이런 육면체가 변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이런 육면체에서 이 변형된 이런 자동차의 형태가 있을 수가 있죠. 이런 자동차라든지. 그 다음에 늘 손에 들고 다니는 이런 핸드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육면체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 전형적인 형태들이죠. 핸드폰. 이 육면체 위에서 이제 색채도 가지고 어떤 형태의 변화도 이루고 그 다음에 광택도 가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의 물체를 이루고 있죠. 대체적으로 보면 사람이 만든 물건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육면체 형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육면체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아주 자연적인 물체들은 잘 없죠. 근데 사람이 만들어낸 공산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물건들은 대체적으로 육면체를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많아요. 이것들이 조합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어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원기둥. 전형적인 것이
이런 형태를 가진 뭐 컵이라든지, 그 다음에 파이프라든지, 우리가 이런 파이프라든지 뭐 이런 따위들은 전형적인 원기둥의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의 형태를 가진 것들도 있죠. 대체적으로 이런 형태들이 전체의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만물을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들이 복합된 형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극단적인 경우에 우리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의 덩어리도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이런 몸통에 이런 팔을 가지고 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사람도 역시 사람의 몸통이라는 이 원통과 다리라는 원통과 또 팔이라는 원통, 그 다음에 머리라는 구, 이런 입체가 조합된 형태라고 볼 수도 있죠. 사람이라는 인체를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억지스럽습니다만은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인, 다른 말로 하자면은 우리가 그려야 할 대상들은 모두 이런 어떤 전형적인 그런 입체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이 입체의 변형을 조금 더 정확하게 그려내고 정확하게 색채를 넣고 하는 작업들이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어떤 그림의 어떤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